시고요. 이제 오늘 탱코어 부분부터 다시 발표를 해주실 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희 방금까지도 굉장히 항상 예쁜 사진 찍어주시고 영상 찍어주시는 은서 사장님이신데요. 네, 은서 사장님 인스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고, 네, 너무나 밝은 에너지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은서 사장님께서 탱코어 부분 중에 SNS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은서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스킨케어는 얼른 마무리하시고 강사님 집중하실 수 있게 네, 다 같이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성악가 변은서입니다. 오늘 제가 탱코어 SNS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글씨를 제가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집중이 되죠. SN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들? 저는 SNS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내는 그런 자리?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자신감을 얻기도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나라는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SNS 많이 하시죠, 지금도. 그런데 어 저는 이 SNS가 온라인 콜드이기도 하고 잠시만요. 이게 넘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어쩐지 네. SNS 되게 많죠. 플랫폼 자체도 너무너무 다양한데 지금 블로그 저희가 예전에 블로그 강의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많이 업로드를 하시고 저도 인스타그램을 좀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중에 어떤 거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노출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전에 신경희 사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씨 뿌리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지인들이랑 많이 연락을 하는 편인데 카카오톡도 SNS잖아요. 지인들 명단 컨택을 하다 보면은 진짜 안 친한 친구도 있고 10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잘 지내?"라고 물어보면 무슨 용건으로 연락했냐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각각의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 친구들이 SNS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인스타 피드를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답장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SNS로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런데 제가 인제 비즈니스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이 있지만 비즈니스 계정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계정으로 또 막 답장을 보내거든요, 인스타 스토리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피부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그 계정으로 또 연락을 하다 보면 "은서 언니는 뉴스킨 하고 있으니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저 요즘 피부가 어때요, 어때요?"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모션이 있을 때도 피드를 올려 놓고 어 제가 인제 스토리에도 많이 프로모션 안내를 올리지만 피드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한참 그 6만 원 할인 패키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올리고 나서 인스타 스토리로 인제 연락을 그냥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언니 저 피부가 이러이러한데 그 언니 쓰는 부스트 그거 사 보고 싶어서 근데 11월 달에는 돈이 없고 12월 달에 돈이 좀 생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6만 원 할인 쿠폰 나오는데 이번 달까진데 그러면 이번 달에 구매하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그 6만 원이 뭔데 6만 원이나 할인을 해 주냐."라고 하면서 부스트를 유통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신나서 막 에너지 올라 있을 때 올리는 그 피드와 스토리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언가 성과가 나거나 일이 나거나 컨택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미인다방까지 초대가 돼서 임상을 내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아 내가 사업까지는 언니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진짜 효과 보면 지인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명단 확장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SNS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씨 뿌리기 부분도 있고, 지인 컨택을 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콜드를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도 정진수 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최대로 뽑아서 10명이라고 한정을 지었을 때, 온라인은 몇 명을 만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시간 대비 효율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SNS도 물론 오프라인을 하면서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단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소셜링도 많이 하고 각각의 이제 다른 오프 모임이나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SNS를 안 하는 사람은 요즘 되게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MZ세대, Z세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Z세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SNS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는 저는 오프라인이 꼭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SNS로 오는 리더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담아낼 때 저는 날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진짜 이 사업 알아보게 하고 우리 팀 되게 좋아하고 우리 그룹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SNS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좀 소중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파트너 사장님도 그 소셜링 어플을 저도 모르는 어플을 찾아내서 모임 어플에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뷰티 클래스를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거를 지속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도 유통을 하고 싶지만 온라인에서 통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명단을 확장하고 어떻게 이들을 더 사업의 비전을 보게 하고 뉴스킨 완전 매니아가 되게 하지라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더 고민하게 하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장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씩 모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가 소셜 커넥터를 할 때 소셜 커넥터 일기로 들어왔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때 했던 말이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많이 이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온라인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인스타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네이버 카페가 됐던 본인이 주력으로 하는 또 SNS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내 온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DP 해놓고 꾸며놓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DM도 보내보시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 작업도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온라인 전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도 전단지를 뿌리지만 온라인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해시태그를 통해서 찾아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컨택을 하고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게 준비한 스피치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안 되겠네요. 저는요, 단단한 MZ 그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서 SNS에 강세를 보이는 그룹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SNS로 오는 리더들을 오프라인으로도 담아낼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서 사장님께서 그 매주 보시면은 초대자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창희 사장님과 함께 뷰티 클래스 하는 거를 제 주말마다 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장돼서 만나시는 분들을 뷰티 클래스를 따로 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았고 저희가 온라인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진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알리는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은서 사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이야기들이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끝내려고 하셔서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네, 잠깐 고민했는데,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으로는 저희 두피 케어 부분에서 에스더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오늘 배경화면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너무 궁금합니다. 두피 케어 부분에서 발표해 주실 저희 이에스더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나왔어요. 여자는 머리빨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지 않았었어요. 풍성하지 않아서, 잠깐만요.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풍성하지 않아서 되게 많이 고민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샴푸 좋은 거 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샴푸는 아베다 샴푸.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아베다가 해외 브랜드 중에서는 샴푸가 되게 많아요. 저희 뉴스킨처럼 되게 많은데 1리터가 한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썼어도 늘 머리는 힘이 없고, 그다음에 제가 미용실을 어느 정도 자주 갔냐면 3주에 한 번 정도 가서 맨날 이렇게 갈라진 걸 잘라내고 트리트먼트하고 미용실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었어요. 그래도 머릿결에 늘 머릿결이 좋지 못하니까 거기에 뭐 에센스나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정말 두피 케어까지 돈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40대부터 천연 영양제 및 두피 케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해야지 안 늙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사실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40대가 되고 나서부터 정수리 있는데 머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빈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대, 60대 엄마들이 왜 뽀글이 머리를 하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정수리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 이제 머리를 나이 들면은 기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원래는 쇼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용민 사장님보다 조금 더 길었었어요. 그 머리로 한 8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 긴 거는 그래 내가 40대까지는 머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길러보자. 그 이후로는 어차피 나는 머리숱이 적어질 테니 머리를 짧게 하거나 파마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뉴스킨 샴푸를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 머리 한 머리가 아니에요. 헤어 제품과 드라이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일주일 내내 빛나고 젊어 보이는 머릿결로 다들 바꾸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제 얘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피부 컨설팅을 할 때 피부 구조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헤어도 똑같아요. 헤어도 두피고 두피도 피부고요. 똑같이 각질층, 투명층, 뭐 과립층 이렇게 다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은 이렇게 모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큐티클, 모피질, 모수질 이래서 머리카락도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되게 얇고 그냥 뭐 이렇게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갈라진 사람들은 큐티클 층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머리는 똑같이 성장기와 퇴화기, 휴지기, 또 성장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달라지듯 이렇게 모발도 나고 뽑히고 막 이런 기간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모발도 우리 지성 피부, 건성 피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정상인 두피여야만 머리가 건강하죠. 정상인 두피를 보세요. 각질도 별로 없고 모근에 두세 개의 머리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도가 4.2에서 5.5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 두피의 톤이 균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물도 잘 안 먹고 환경 오염이나 그다음에 몸에 그런 컨디션의 문제로 인해서 건성 두피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양복이 허옇게 이렇게 묻어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건성 피부예요. 그래서 각질들이 모공을 다 막아서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보기상 뭐 이렇게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머리가 되게 간지럽고 당기고 피부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성 피부예요. 그래서 지성 피부는 이런 기름들이 모공을 다 막아서 정말로 탈모로 진행되는 두피가 지성 두피입니다. 되게 예민하죠, 지성 두피는. 이걸로 인해서 뭐 지루성 두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저희
다 건강한 모발로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상된 모발이 아까 제가 모발의 가장 끝이 끝 표면이 큐티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상된 모발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가 많이 갈라진 사람들 보면 끝에가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엉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샴푸가 지성, 건성, 민감성 다 분류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바프이 모니 샴푸 컨디셔너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대 과학과 고대 선조들의 지혜가 결합된 제품이죠. 많이들 써보셨죠? 이 제품은요, 원래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사용해보던 아바프이라는 꽃봉오리에서 추출했어요. 그래서 꽃 추출물이 99.7%예요. 되게 향기롭고, 이거는 되게 희귀식물이기도 하고, 뉴스킨에서 하와이 농장을 독점 계약했어요.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단 1년에 한 번만 재배되는데, 이게 이제 꽃이 나면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꽃봉오리에서만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성분 자체는 되게 좋다는 거 고객들한테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저희가 하나 쓸 때마다 25센트씩 포스트포크 재단에 기부가 됩니다. 제품 중에 요새 젊은 분들은 의미 있는 곳에 제품을 사용하고 투자를 하죠. 그래서 두피 헤어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기부까지 되는 아바프이 모니 컨디셔너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쓸 수 있는 베이비 헤어 바디워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엘더베리, 칼렌듈라도 들어있는데 히비스커스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한데 아이의 헤어와 바디를 책임져주는 것에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생아부터 약산성 에포크 베이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에포크 댄디프리 샴푸예요. 제가 이거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사용하거든요. 이거 사용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비듬, 그다음에 가려움 완화. 저는 현재 머리가 되게 두피가 상태가 건강하고 모발도 건강한 상태지만 딥클렌징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꼭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에포크 아까 그 고대에서부터 사용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클레이마티스라는 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피의 건조함과 딥클렌징을 위한 여기 보면 빨간 여기 열매 추출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렵다든지 비듬이 많다든지 하는 분한테 다른 샴푸하고 이렇게 같이 추천해 주시면 가려울 때마다 사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발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 계시죠? 엄마들 보면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이스처라이징 샴푸는요, 건성 모발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싼 시어버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카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모발의 수분과 영양 공급, 그다음에 모폐 질을 강화시켜줘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처음에 이거를 쓰셨는데 뉴트리올 샴푸가 아님에도 엄마 아빠의 머리 빠지는 것 좀 덜하고, 그다음에 저희 엄마가 이제 노인이다 보니까 큐티클이 되게 건조하고 수분감이 전혀 없는데 이걸 쓰고 에센스를 안 쓰셔도 머리가 반짝반짝거리고 부드럽고 린스를 안 쓰셨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성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지성용 샴푸예요. 밸러싱 샴푸.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카 추출물과 밀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라틴 섬유를 보호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냥 샴푸 하나 줘봐 라고 말씀하신 분들한테는 밸런싱 샴푸를 추천해 드리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000ml가 한 4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아마 시중에 판매하는 약산성 천연 샴푸들은 한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 성분의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클레링 파이는요, 모든 모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딥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쓰시면 약간 화해요. 우리 아이스 댄서 안에 들어가 있는 멘솔과 페퍼민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셨을 때는 약간 살짝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 시원하고 좀 상쾌한 느낌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클레링 파인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컨디셔너예요. 얘 너무 좋죠. 제가 처음에 뉴트리올 쓰기 전에 이걸 처음 써봤었는데 이걸 쓰고 나면 정말 빛나고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큐티클을 평평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갈라진 게 많이 보이는 분들한테 얘를 끝에다가 듬뿍 묻히고 머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롤링하고 하게 되면 모발 줄기의 건강 회복을 주고요. 그다음에 염색 모발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쉐어버터 너무 비싼 건데 린스 안에도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나는 중지성인 것 같아.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리치 컨디셔너는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물론 저희 제품이 두피에도 좋은 제품이지만 얘는 숱이 없는 분들은 모발 안쪽까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머리가 확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모발 끝에만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지성용 컨디셔너 웨이트리스 컨디셔너인데요. 얘는 적절한 수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감을 좀 주고 싶을 때. 왜 그 볼륨 샴푸 머리가 축 처져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를 했을 때 볼륨을 유지할 수 있고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머리일 때 이거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헤어 마스크예요. 제가 일주일에 이거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염색이나 펌을 하시고 나서 일주일 내에 이거를 꼭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때는 한 통 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안에 캐스터 오일, 코코넛 야자 오일 들어가 있는데 캐스터 오일이 뭐냐면요, 동백씨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상된 큐티클을 7일 만에 회복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빛 빗었을 때 빛이 안 내려가는 분들이 있죠. 이거 쓰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해도 절대 엉키지 않아요. 헤어 마스크를 만약에 그 미용실에서 하게 되면 헤어팩 이런 거 하게 되면 보통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2만 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짧은 머리는 이거 한 통 사시면 한 2주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했을 때 2주 정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긴 머리 가지신 분들은 한 달에 한 2통 정도 사용하시면 정말로 에센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풍성하고 깔끔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에이즐락 뉴트리올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샴푸가 건성, 지성, 복합성 다 있죠. 그런데 에이즐락 샴푸까지 있어요. 머리도 나게 하고 두피까지 젊어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헤어 시스템, 저희 왜 180도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사용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얘는 완전 대박이에요. 사용 후 6개월 만에 손상 모발이 72% 개선된대요. 이런 제품 보셨나요, 여러분? 없어요, 시중에. 나중에 제가 이 임상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두피 케어 센터에서 저희 거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셨을 때는 염색하셨을 때 컬러 지속력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열로부터 요새는 이렇게 파마도 많이 하시지만 고데기나 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모발의 손상도를 감소시키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미용실을 잘 안 가요. 안 가고 원래 제가 3주에 한 번 머리를 가서 다듬었었거든요. 요새는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러니까 샴푸 쓰는 것만으로도 미용실 가는 비용이 줄어들더라고요. 일석이조 아닌가요, 여러분? 대박이죠, 정말. 여기는 뉴트리올 헤어 스칼프 앤 헤어에는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펩타이드와 프로틴이 들어가 있고요. 레드 클로버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모발에 활력을 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에이즐락 블렌드예요. 두피를 늙게 하지 않고 모발이 건강하게 계속 나도록 만들어주고요. 여기 보면 비타민C 유도체와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항산화를 시켜줘요. 두피도 항산화가 되어야지만 늙지 않습니다. 정말 뉴스킨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피 모발을 위한 리주버네이팅이래요. 샴푸에. 그래서 여기 보면 180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서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죠. 그리고 바비수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요. 부드럽고 촉촉한 세정을 해줘요. 남성분들, 그러니까 이 샴푸만 쓰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용민 사장님은 짧은 모발이잖아요. 그래서 뉴트리올 샴푸만 쓰시는데 샴푸만 써도 정전기가 없고 정말로 머리가 풍성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헤어 컨디셔너인데요. 얘는 말해 뭐예요, 정말. 유해 환경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한대요. 요새는 미세먼지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 다니는 것만으로 두피와 모발에 정말로 안 좋은 것들이 머리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데 이 린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뉴트리올인데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에이즐락 시스템의 가장 최고봉은 이겁니다. 샴푸 린스 쓰시는데 요거를 안 쓰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힘없고 얇은 머리에는 반드시 쓰시면 머리가 엄청 두껍게 나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감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모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뿌리고 이렇게 쓰시는 것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갈바닉 이거 오타가 났네요. 미세 전류로 인해서 시너지를 업시키죠. 이거를 쓰시고 나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객들 왜 탈모 케어를 하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딥클렌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디 쉐이핑 젤을 이 정도 넣고요. 비율이에요, 이거는. 인핸서, 아이스 댄서를 넣고 섞어요. 저는 여기 미스트를 잘 안 섞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스트를 섞으니까 약간 묽어서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뻑뻑해, 약간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 수 있어요. 바디 쉐이핑 젤을 제가 두피 클리닉 하시는 두피 케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2통 써요. 89,000원짜리를. 인해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써야지 잘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두피 도포 후에 갈바닉 4번으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 머리예요. 제 인상인데 제가 이거 일부러 자른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닐 수가 없어요. 머리가 정말 잔디처럼 이렇게 나기 때문에 미용실을 가면 제가 제일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면 머리 이렇게 탈모됐었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잔디 인형처럼 머리가 막 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정수리나 그 부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빽빽하게 나 있어서 요새는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올을 쓰고 나서는 이렇게 변하죠. 3개월 후에 여기 보면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샴푸 보셨나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샴푸. 오른쪽에는 보면 이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너무 심해서 탈모와 이렇게 비듬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어 있었는데 뉴트리올 샴푸를 이거 딱 일주일 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래는 일주일 정도 썼는데 대박이죠. 지금은 완전 매니아가 되셨고 고객들도 다 뉴트리올 샴푸를 쓰세요. 샴푸 하나로 사업을 결정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탈모로 저희 부모님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남성 탈모 다 개선됩니다. 탈모 케어 센터 가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랑 되게 친한 언니예요. 여기가 대구에 있는 두피 케어샵인데요. 하루에 이곳을 찾는 손님이 한 6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받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다 그래서 이분이 압구정동에 이제 이 센터를 찾으려고 체험을 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다 오른쪽에 보세요. 다 뉴스킨 제품이에요. 뉴스킨 제품과 다 파마넥스 제품으로 다 처방하고 그다음에 진단해서 두피 케어를 해주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완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장님들 이렇게 효과 있는 제품을 만약에 우리가 ARO로 걸 수 있다면 이거는 샴푸만 ARO예요. 저희 1리터 샴푸 컨디셔너가요. 하나가 보통 정기 구매가로 44,100원이에요. 그러면 샴푸 린스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SV가 60포인트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뉴트리얼 시스템은 샴푸 컨디셔너 세럼까지 해서 64가 좀 넘어요. 그런데 샴푸만 매니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2명 만들면 그냥 대리점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헤어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이 샴푸만 쓸까요? 샴푸, 비누, 화장품 한두 개 정도 쓰고 그다음에 영양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점 유지하는 거 문제 없어요. 샴푸 하나만으로 제대로 만드는 뉴스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저희가 왜 샴푸를 저희 걸로 바꿔야 되는지 경피독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거를 썼을 때 그렇죠. 맞아요. 바디워시랑 다 써야죠. 그러게 되면 대리점 유지는 물론 건강 제품, 그다음에 화장품은 안 쓸 수 있지만 전쟁이 나도 쓰는 건 머리는 까마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사업 진행은 물론 그 AR 확장까지 될 수 있는 저희 헤어 제품 사장님들께서 다 사용해 보시고 정말로 효과를 보신 다음에 전달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욕 안 먹는 제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 강의를 보고 저도 머리를 분명히 아침에 감았는데 또 한 번 뉴트리얼로 감고 싶어지는 마법. 네, 주연아 사장님들 감고 싶으셨나 봐요. 고개를 엄청 끄덕여 주시는데 오늘 정말 꿀팁까지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에스더 사장님의 그 잔디 인형 머리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너무나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에스더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으로는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책 리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연아 사장님께서 항상 밝은 미소로 그리고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스템에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과연 백만장자 시크릿을 읽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주연아 사장님 모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공유는 되었습니다. 아, 음소거 되어 있으세요? 한번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됐죠, 이제. 아,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버벅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백만장자 마인드 3과 4 챕터를 맡게 된 주연아입니다. 3 챕터는 부를 꿈꾸고, 잠시만요.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챕터 4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챕터 3에서는 크게 꿈꾸고 크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이게 이제 소제목인데요. 먼저 꿈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뉴스킨 하면서도 Y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내 Y가 명확한지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면 속에 부정적 정보가 뒤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에다가 뒤섞인 메시지를 보내서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정말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 부자들은 정말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Y 때문에 부자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말 우리의 Y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꿈이 뭐길래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꿈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내 무릎에 떨어지면 집어들겠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당연히 누구나 이 정도는 원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 꿈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되기로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동반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굳게 먹는 거죠. 결심을 동반하는데 이때 결심이 다른 대안들을 달라 없애겠다라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액션하는 행동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전적으로 전념해서 노력하는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100%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력을 다하라라고 할 때 헌신하려면 전폭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라면서 전폭적으로라는 단어에 되게 집중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모두 다 쏟아부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액션을 할 때 희생하려고 또는 모험하려고 하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조금 어렵다라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 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이 헌신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100%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챕터 3가 끝났고요. 챕터 4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라는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뉴스킨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이 돈을 버는 걸 또 보상이라고도 하죠.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수요, 공급, 양과 질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양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를 얼마나 많이 시장에 전달하는가라고 합니다. 저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확률은 정해져 있으니까 양을 늘리면 그 확률들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양을 늘려야 된다. 이 이야기 저희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작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실패도 무섭고 성공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같이 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면요. 자신의 재능으로 사명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세상에다가 끼워 맞춰서 당신의 퍼즐 조각을 세상에 더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경사장님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정도 나이에 부를 이룬 친구들이 되게 많다. 근데 그들은 되게 소라하다. 그렇지만 본인은 되게 행복하다. 뉴스킨엔 이런 사람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뉴스킨 안에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정말 많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모두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재능을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우리가 대상이 커야겠죠. 되게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려는 의지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에 글을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필사도 하고 SNS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전문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당신이 작게 움직이면 세상에 기여하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움츠러드는 행동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우리 모두 빛나야 해요. 아이들이 주위를 환히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것은 몇몇 사람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에 있죠.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연히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글귀는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같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왜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꿈을 이루면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저 되게 감동받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이 글귀를 이제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 에너지가 또 충전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함께 또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생각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오늘 이렇게 백만장자 마인드 다 같이 나눠주신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아 사장님.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뭔가 진짜 책 읽어주는 여자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마지막에 읽어주신 글이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정말 마음까지 좀 감동이 전달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도 잘 해주셨지만, 감동까지 전달해주신 주연아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리더 메시지 정경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화면 공유를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 사장님 모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진짜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아주 탁월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부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속한 그룹에서 친구와 나와 단둘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4명이서 있어도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반되어져야지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함께 하면서 내가 성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아침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진짜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용기를 내서 나갔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맞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용기는 냈지만 두려워. 그리고 내가 작아져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단단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성공해요. 확실하게 성공합니다. 근데 행동을 해야만 성공을 해. 그죠? 그게 탱코아예요. 탱코아를 진짜 깊이 있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텐코아를 하는 척 하는 거는요, 나부터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요. 아까 배은서스라님 얘기 잘했어요. SNS는 온라인 전단지입니다 이랬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사업할 때는 가가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단지 돌렸어요. 그래서 배를 누르면 안 열어주니까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일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SNS로 온라인 전단지를 돌리고 있잖아요. 전단지를 돌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매장에 와서 제품을 쓰세요. 나와 함께 사업을 합시다. 이 얘기가 전단지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매장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내 매장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매장 관리는 안팎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걸어 다니는 매장이기 때문에 겉도 매장 관리를 해야 되고 내면도 매장 관리를 해야 돼요. 피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생각도 챙겨야 돼. 그래서 훌륭한 매장이 돼야지. 온라인 전단지를 뿌렸는데 이들이 와서 내 매장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매장 관리를 전 제품 애용으로 매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 사장님이 헤어 제품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팩 있잖아요. 그 무슨 팩이지?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팩. 뉴트리얼 22,000원짜리 뭐예요 그게? 헤어팩. 저도 진짜 애용하거든요. 여기 판교에서 이거 팩 하는데, 샵에 가서 팩 하는데 8만 원이에요. 저렴한 집이야 그 집이. 근데 우리 거는, 저 같은 짧은 머리는요, 진짜 한 달 정도 써도요 굉장히 머릿결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 전 제품 가지고 내 매장을 잘 관리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텐코아를 하는 거는요, 텐코아를 하는 거는 내면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 관리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성공을 확신하고 나와 함께 성공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매장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매장 청소하셔야 되잖아요. 찌꺼기가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루틴을 가지고 운동하셔야 돼요. 텐코아 중에 자기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매장 관리를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책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보니까 우리 주연아 사장님이 책을 읽어줬는데,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조이풀 스타트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한다고 저는 믿어요. 완전 믿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명단만 있으면 진짜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근데 저는 명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두렵고 말을 못해 가서. 근데 확신만 딱 있으면요, 내가 이 뉴스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자가 될 거고, 나는 성공할 거고, 백만장자가 될 거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라면은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 백만장자 되자고, 나와 함께 예뻐지자고,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어설프고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진심 어린 내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어머 그런 게 있어? 하다가 화면 속에 들어와 있어. 아침에 화면 속에 들어왔더니 이런 세상도 있네? 모르는 사람이 99% 인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자가 되는 거를 이렇게 잘 가르쳐 준다는 데가 있는데 몰라. 근데 내 열정으로, 내 확신으로, 이 말재주가 잘 없어서 전달력은 없었지만 저 사람 진짜인 것 같아서
그냥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이풀에 들어와 있네? 여기 와 보니까는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러다가 우리들의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팀을 이루는 거고 그룹을 이루는 거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러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저희 일은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요즘에 신경의 사장님이 67세세요. 제가 진짜 존경하고 감동해요. 이 형 칼을 뽑았으면은 PA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짜 불철주야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스폰서인데 나 좀 가서 발라주기라도 할게. 나 데리고 가. 내가 사장님 도울 일이 뭔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들여다보고 진짜를 하세요. 탱고가 진짜로 하세요. 성공이 쉬운가요? 성공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탱고가 쉬운가요? 그냥 하면은 쉽지만 제대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탱고가 어렵지만 20명의 명단을 쓰라고는 하는데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200명의 명단을 적고 다 해봤지만 20명 추려봤더니 갈 데가 없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거 만들어내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용기 내서 힘껏 뛰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정경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요즘에 저희 탱코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탱코어를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그 탱코어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진짜 집중해서 이걸 온전히 해낼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탱코어를 진심으로 하는지, 그리고 독서, 강의, 운동, 시스템, SNS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내적인, 외적인 나의 그 매장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을 또 여기서 다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눠주시고 계심에 너무나 또 시스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마무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